네,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가 용산구 원유로 3가 바로 이 구역입니다.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이 시작되는 취진이 사무실. 그런데 뭐야? 노선형 상업지라고 하는데 역세권 활성화라고 써있어? 항상 말씀드리죠. 역세권 활성화 안에 바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이 들어있다.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드렸던 1000%짜리라는 거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3월 5일 날 나온 지 3, 4개월밖에 안 됐으니 이게 되느냐 마느냐 고무적이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냥 외람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에게는 내 손이 닿는 곳까지가 내 세상이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는 데까지가 바로 내 세상이다. 여러분 대부분 지식인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거가 내 세상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전이 있는 자에게는 온 우주가 내 세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된 것을 눈앞에 봐야만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 증명이 돼서 그것이 내 세상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이 1000%라는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데 과연 되느냐? 역시 비전이 있으면 가치가 높은가 봅니다. 어디서 부자가 계속 되라는 법이 없는데 말이죠. 바로 강남에서 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어디? 그것도 영동대로 건너 바로 도산대로입니다. 이곳을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8월 26일 날 이미 자문위원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전에 사업성 다 따졌고요. 이렇게 1000%짜리 사업성 좋은 사업을 또 강남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역시 비전을 보고 도전하니 계속 부촌이 되나?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우리 한남더일이니 아크로포레스니 다 남들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비전을 보고 뭔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실을 이룬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용산구의 원유로 3가 바로 이 구역. 이곳에서 바로 그 비전을 보고 1000%짜리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을 시작했다라는 것. 드디어 시작이 반이다. 앞으로 부촌에 그 대열에 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는 거 관심 갖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원유로 3가라는 입지와 그리고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하러 조용한 곳으로 출발하시죠. 제가 많은 재개발들 말하지만 다 혼돈이 되시죠? 뭐 신속통합이니 아니면은 모아타운, 그죠? 모아타운 내지는 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니 많이 혼돈이 되실 텐데 그렇지만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최신 버전으로 나온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진화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역세권 활성화 8차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 활성화 안에 역에서 그 반경을 250에서 350으로 완화해 준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거랑 많이 혼돈하시죠? 그게 1번이라고 한다면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안에 2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12m 이상의 대형 도로를 끼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상업시설을 끼고 있으면서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는 그런 특히나 업무지 그리고 그 인근의 직주 근접의 그런 근간 시설들이 필요한 그런 입지에는 1000%짜리 정비 사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라서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됐다?
2024년 3월 5일 얼마 안 됐어요. 예, 3, 4개월 됐죠. 이거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시는 분 많은데요. 이거 벌써 시작한 곳이 있다는 거 아세요? 4개월 만에 들어서서 첫 삽을 뜨고 첫 그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 1000%짜리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나 다를까 역시 부자 동네는 계속 부자인가 봅니다. 부자들은 발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절실하게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발 빨라야지 부자 돼요. 어디에서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도산대로입니다. 또 강남입니다.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강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부자 동네에서 또 시작을 하냐고요. 다른 곳에서 좀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산대로입니다. 바로 리베라 호텔 뒤편의 프리마 호텔입니다. 그곳은 바로 영동대로 건너자마자 그 도산대로 있는 데 있죠. 그럼 여기가 또 어딥니까? 한강변에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도산대로에서 영동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강변 쪽이죠. 이곳에 호텔을 바로 재개발을 하는데 2024년 3월 5일 날 발표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 1000%짜리가 적용되는 재개발이 첫 1호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자문단이랑 회의 들어가고 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8월 26일 날 시작됐어요. 그러니 이것도 3월 5일 날 발표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따른 적용을 시뮬레이션을 돌렸겠죠. 사업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대량의 검토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저압구정 아파트 아니면은 아크로 포레스트 뭐 이렇게 아니면 한남더일 이런 거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 내지는 무슨 금수저 그들만이 그냥 누리는 혜택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지 않은 자수성가 내 힘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보유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바로 앞서서 비전을 보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거나 미리미리 사업을 하거나 뭔가 실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강남에서 이 좋은 사업을 처음으로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서 이 좋은 사업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선형 상업지 1000%짜리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에서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용산에서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용산, 강남처럼 변할, 강남을 뛰어넘을 유일한 강북의 자존심인 용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동대로 넘어서 들어서자마자 한강뷰가 되는 도산대로 기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지형이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원효대로를 이어주는 한강변에 위치한 곳이 어디? 원효로 3가. 네, 이곳에서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을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취진이 사무실 앞에서 첫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강남, 이제는 재패해야죠. 용산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그 핫하다는 사업을 발빠르게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좋은 비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선형 상업지 1000%짜리의 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1000%를 어떻게 받느냐? 정확히 1100%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1000%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업지의 용적률은 800%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800% 안에서 그 안에 주거지는 반 정도 500%, 그리고 나머지가 업무 시설로 해서 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800에서 400%는 주택, 그리고 나머지 400%는 업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800%죠. 근데 여기에
1000%를 받을 때 조건이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업무지 가까이다 보니까 기반시설로 해서 비즈니스나 관광 숙박시설을 넣어요. 그건 바로 호텔이죠. 그럼 호텔이 한 2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00% 주택, 그 다음에 400% 업무시설, 오피스 등, 그리고 나머지 200%가 호텔. 이러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대4. 주택이 4, 그리고 업무시설과 호텔. 이걸 다 합해서 상업시설이라고 할 때 그게 한 600%. 그래서 6대4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6이라고 하는 이 600%, 6대4 비율에서 이 60%라고 하죠. 이 60%는 다 무엇이냐? 요거는 다 소유주들의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한다? 임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매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매각 비용, 60%의 매각 비용을 다 무엇으로 쓴다? 60%의 매각 비용을 모두 이 소유주의 바로 주거를 그리고 시설을 넣는데 다 활용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0%를 모두가 다 사업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지분을 얼마 가졌을 때 뭐 추가 분담금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60%라는 비율은요, 보통 1대1 뭐 이렇게만 돼도 되게 사업성 좋다라는 한 30% 정도는 그 영업이익이 나서 이것으로 뭐 주거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60% 정도면 특히 상업지 감정평가 어떤지 아십니까? 상업지의 감정평가는 일반 2종 주거지보다 한 3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2종 일반 주거지는 250%라는 감정평가이고요. 그리고 상업지는 한 평당 800%라는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50 곱하기 3하면 750이잖아요. 그러면 이 800%라는 것은 2종 일반 주거지는 3평이 같은 값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오피스텔이 지분 뭐 이런 것들이 상업지는 대부분 상가 아니면은 오피스 아니면 오피스텔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지분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뭐 2평, 3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2, 3평이 뒤에 2종 일반 주거지와 비교했을 때는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요. 2평은 6평 지분, 3평은 9평 지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가 높다. 그러니까 주택보다 이 상업지는 감정평가가 3배가 높다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와 그리고 호텔이 들어간 이 상업용 시설은 모두 소유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 비용도 사업비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5구 타입 정도 봤는데 9평에서 10평 지분 내지는 그건 2종 일반 주거지로 봤을 때예요. 그리고 한 8사 정도 봤는데 한 12평, 13평 정도 지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오피스나 아니면 뭐 상가 같은 것들 대지 지분 3평 정도만 있어도 벌써 9평하고 맞먹는 주택, 그쵸? 빌라나 이런 것들의 주택 지분하고 같다고 보신다고 하면 5구는 그냥 받는 것이 되는 거고 12평 정도 되는 것들은 뭐 아까는 한 3배, 4배 정도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 받아요. 한 3, 4평이면 5구나 8사를 그냥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왜냐? 여기는 이 상업시설에 매각으로 들여드린 수입이 또 엄청납니다. 60%가 매각해서 들여드린 수입이에요. 이걸로 건축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보상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분담금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1000%짜리 그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은요, 추가 분담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보상을 받아가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거 적용되는 거 바로 어디서 시작된다? 바로 이곳 용산에서 시작된다. 원유로 3가 2구역 안에서도 노선형 상업지 지역은 시티뷰와 한강뷰가 다 적용이 된다. 사업성은 역대급, 지금까지의 모든 정비 사업에서 최신 버전, 가장 딱
따끈따끈한 최신 버전이라는 사실. 명심하세요.